지금 이 시간부터는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 일견 이해도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이제 뭐 외출도 못했고 이제 군입대 한해가 되니까 네. 좀 뭐 놀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산 여기까지 가가지고 네. 클럽도 가고 주점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럼 2차 유행 확산세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10명 중에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 9명 빼면 1명이어서 네.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케이스죠. 좋은 케이스인데 이분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해는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좀 스트레스 풀자는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보니까 이 클럽도 문제이고요. 당시에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했을 때고 그렇습니다. 이분도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기에서 아마 이제 클럽에 가니까 이제 마음도 많이 풀리고 다른 사람도 많이 그리고 지금 숫자가 보니까 문제가 출입자 명부에 확인된 게 480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우려되는 건 둘째치고 480명을 또 역학조사관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면 본인이 한 번의 그 실수가 엄청난 행정과 의료적인 노력이 소비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부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조사를 하려면 또 일주일 이상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 한 분의 잘못된 이른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코로나는 이제 방심을 먹고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학생이 이제 군대 가시는 분이 한 번 실수한 게 엄청난 거. 특히 그래서 이제 클럽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좀 클럽으로서는 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거는 미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력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CCTV를 근데 확인해 보니까 네. 그때가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19일이 고강도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이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사실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무증상 감염으로 무증상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 전파라고 하잖아요. 자신은 증상이 없으니까 마음껏 활동하면서 도리어 전파를 계속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자. 그리고 클럽이라든지 이런 문화, 젊은이들의 문화를 잠시만이라도 우리 거리두기 기간만이라도 잠깐 정지하자라는 캠페인 내지는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보를 보니까 이 사람의 행보도 행보지만 가는 곳마다 사실은 성실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에 밤에 도착했는데 밤에 거의 새벽 2시까지 술집이 계속 이어졌고 네. 또 보니까 굉장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 이후에 클럽을 갔고 클럽에서 아까 480명 그 이후에 또 횟집을 갔고 횟집에서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을 보면 20대는 아니죠. 20대들이 주로 가는 술집들마다 성실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사람만 해당됐을까? 또 다른 무증상 감염도 없었을까? 이런 걱정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젊은 분들에게 경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스페인 독감, 1900년대 초에 이루어진 스페인 독감도 2차 파도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도리어 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각심을 아직 늦춰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후반부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4월 30일 부처님 모신 날부터 해서 5월 1일 금요일 노동절인가요? 해서 계속 이제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네. 긴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연휴 기간 이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걱정거리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난 3월부터 1차 고강도 거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 2차 했고 이번에 이제 다소 시간이 되기로 했지만 마지막으로 완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지쳐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밖에 나가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외부로 나가서 개방된 곳에서 널찍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벌써 이제 제주도 같은데 각종 리조트 같은데 사람이 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데 안에서는 또 밀폐되는 데에서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만 콜센터, 요양병원 등등등 모든 곳들이 밀폐된 곳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뭐 정부가 계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미 뭐 비행기도 예약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서 개인 위생 수칙, 이른바 손 씻기 이런 거 잘해야 되고 마스크 꼭 쓰시고 다른 사람의 접촉을 최대한 받으면서 이왕에 된 거지만 완화된 거리를 꼭 좀 잘 좀 지켜서 또다시 이 거리두기로 인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도 이 스텔스 전파라고 하잖아요. 조용히 그 감염 증상 없는데도 그냥 이 전파되는 걸 굉장히 경고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비행기, 호텔, 열차 예약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관광지들은 특수도 물론 좋긴 하지만 불안감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 뭐 유채꽃 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들이 1년 이상을 사실은 이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 든든한 어떤 재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채꽃밭을 갈아엎으면서까지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확산을 막아왔는데 걱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병목 현상이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병목 현상이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과속을 하게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억눌렸던 것이 풀어졌을 때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엑셀을 더 밟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병목 현상 때는 자동차 사고가 거의 없는데 끝나자마자부터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것도 마찬가지 심리일 것 같아요. 억눌려져 왔던 지금까지의 거리두기에서의 피로감이 이것이 해제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면서 관광을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관광지에 가서 이제 마음껏 또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된다면 현지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지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모든 것들을 막아왔는데 관광객들을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제 코로나가 이 지금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악순환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오늘부터 뭐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종교단체들이 오늘 보면은 예배, 미사, 법회 다시 재개한다고 해요, 변호사님.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왜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에서 왜 이렇게 또 풀어주는 걸까요? 근데 뭐 정부에서 이거를 풀어주고 말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예전에도 뭐 강제로 금지하는 권고 사항이지 뭐 강제로 뭐 교회 가지 마, 뭐 절에 가지 마 이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자발적으로 좀 그 유도를 하나 강한 권고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풀어주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뭐 글쎄요 종교단체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고충은 있겠죠. 아무래도 좀 현장에 뭐 예배나 어떤지 미사, 뭐 법회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종교단체를 운영하는데 좀 수월하는 측면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 너무나 그리고 한 몇 달 동안 지금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라든지 뭐 미사, 뭐 법회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종교단체에서도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 겨울이나 뭐 작년처럼 그냥 뭐 교회에다 다다다다 붙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좀 방역 대책은 좀 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글쎄 아직까지 지금 완전히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이나 청당이나 그 교회에게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좀 그렇죠. 정부에서도 네.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자율적으로 잘 지켜야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이런 상황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거론됐던 싱가포르 사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싱가포르가 굉장히 방역 모범국이라고 했었는데 찰나의 순간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반면 교사,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초기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게 숫자가 워낙 적어서 특히 이제 인구도 작습니다. 500만 명 조금 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관리도 잘하고 정보 공개를 잘해서 굉장히 숫자가 낮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도 먼저 추진했다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한 나라의 시스템하고도 관련된 건데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 1인당 개인 소득으로 치면 이제 5만 불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이제 강력한 국가인데 그 이면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적은 비용으로 이 사회적인 건설이나 도로 이런 기반 시설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아주 조그만 이제 도메트리라고 그러는데 기숙사에서 우리 거의 군대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군대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조그만 그 컨테이너 같은 시설에, 실제로는 컨테이너 아닙니다만 그 좁은 공간에 10명에서 20명이 한꺼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은 자국민들에 대한 개인 수칙이나 건강보호를 통해서 숫자가 굉장히 줄었는데 그 부분에 도외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제 뒤늦게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싱가포르가 지금 현재는 이제 아니지만 지금 10,000명 정도 되는 것 중에 5분의 4인 7,000명 정도가 이주 노동자에서 나와서 그래서 네.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게 그 방역이라는 것은 한 곳에만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온 나라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주 실내로 그 자국민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 무료 카드도 더 지급하고요. 네. 시설도 위생도 더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뭐 타산지석, 일정 부분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를 붙였는데 긴급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고비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가 고비였고 월요일 날까지 이게 추경 합의가 되지 아니한다면 바로 다음 주는 연휴가 이어집니다. 연휴가 이어지는 상황이 거듭되다 보면 거의 다음 주 초가 아니면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이 그냥 미뤄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예 그 기간이 국회가 열 수 없는 기간이므로 그냥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 야당이 이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중요한 건 지금 긴급 재난 지원을 받아야 될 층은 하위 50% 또는 하위 70% 미만인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주는 게 급하지 상위 30%를 주느냐 마느냐 갖고 이걸 시간을 끌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의 묘.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판단, 그러니까 공약이란 건 정치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0%에다 주자, 전국에다 주자라는 거는 경제 정책적 판단이에요. 지금 경제 정책적 판단이 급하냐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급하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한 분들, 지금 이 일시 휴직자만 해도 우리나라에 160만 명이거든요. 네. 이분들은 지금 곧 실업자로 전락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당장 뭐 얼마라도 쥐어주는 게 급하다면 이 70% 전 국민 이 논란을 정부가 좀 더 운영의 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제 미국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몸에 소독제, 살균제를 넣어보자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Are you encouraging You're not encouraging Americans to. No, of course, no. Of course, that was interior-wise. It said sarcastically. It was namely the fake news media. Okay. 네, 교수님. 네. 방금 들은 이야기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우선 이제 사실이 아니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표현 보시면 알겠지만 인젝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블리치 인젝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쉽게 하면 표백제는 이제 밖에 이런데 바닥도 닦고 락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어디서 저런 얘기를 나왔는지 살균제 블리치를 몸에 인젝션하게 주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본인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른바 이제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잘못된 뉴스를 나쁜 데서 퍼뜨리는데 그 일국의 대통령께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거 뭐 이제 약간의 비꼬는 투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뭐 일파만파를 벌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살균제를 몸에 주입하면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거는 가짜뉴스 그리고 방심입니다.